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오늘 오전 외부 세력에 의해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입장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상황을 알아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오늘 오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광훈 목사입니다. 저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끼쳐드림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시작된 이 바이러스 사건 이후에 손 씻기라든지 모든 집회 전에 발열 체크, 그다음 마스크 착용 비롯해서 가장 방역에 대해서 앞장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온 이 바이러스 사건이 제일 마지막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단 한 건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는 중에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있기 바로 전에 한 5명의 제보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테러가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 그때 들을 때 아무리 악한 공산주의자고 아무리 악한 주사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이 사건이 딱 터지자 심정적으로 반드시 바깥에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 사실 반성, 그리고 속죄, 앞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해도 부족할 텐데요. 음모론이라뇨? 바이러스 테러, 이게 60년, 70년대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러스 테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 세계 전체에서 이 코로나19가 이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이거를 인위적으로 게다가 사랑제일교회 한 곳을 위해서 이런 걸로 테러를 한다라는 게 대단하다고요. 이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분의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전혀 좀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것이 지금 이미 600명을 넘어선 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번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공동생활하고 오랫동안 밀접 접촉을 하면서 수차례, 수주에 걸쳐서 있는 게 이번에 발견이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미 쭉 퍼져 있다가 이번에 나온 거지 갑작스럽게 누가 가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뿌린다고 저게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선 기자, 언론인들도 저런 말을 이렇게 보도해야 하는 그 상황이 조금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뭐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보도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참 난처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광훈 목사가 사실 국민 민폐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어느 정도 약간 국민들도 납득을 할 텐데 이거를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다른 세력 탓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이 더 납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양 변호사, 거기에다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자신이 방역수칙을 안 지킨다는 말은 거짓말 이다. 너무 잘 지켰다. 게다가 자가격리 원칙 지켰다. 이미 집회 다녀온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시 측에서는 2시 반 정도에 통지를 했다. 그러니까 집회 출석 이전에. 근데 이 통지를 전광훈 목사 측에서는 아니다. 6시에 왔어야 내가 통지문에 서명을 했다라고 했고 맞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를 한 내용이 집회에서 나 자가격리 멀쩡한 사람을 자가격리 통지를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다 봤는데. 근데 그게 그 말뜻이 이런 거였답니다. 행정당국이 나를 자가격리를 시키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거기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 들리던데요, 그 말씀이?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에 이어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여기서도 오늘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김영선 기자가 좀 내용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전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다 외부인 탓이고 다 정부 탓이다라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예. 그 사망자를 만들어낸 주범은 정부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을 다 차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네. 또 전 목사의 입장문을 이제 강현재 변호사가 대독을 했는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이 정부가 개헌보다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를 앞세워서 북한식 강제 수용소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정부 비판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테러 용어는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측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가 먼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 측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한 바이러스 테러 아니냐, 테러 집단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 전에 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예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했습니까? 오늘 그 A4 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 3장 내용 자체도 기존의 입장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됐는데요. 예. 다만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측은함과 더불어 비애를 느낀다.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와 있지만 네.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냐. 근데 우리를 이렇게 그 테러 집단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식의 약간 조롱성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아, 예. 양 변호사,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건강 상태 여기에 대해서도 밝혔다면서요? 일부 이제 보도가 나온 부분이 예.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멀쩡하게 움직이는 모습, 또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네.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예. 이후에 기저질환이 악화됐다는 식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예.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 얘기를 어떤 근거로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다, 소문이 왜 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얘기를 안 했다면 의료진이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면서 네. 특이하게도 의료진을 또 고소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는 본인이 그 구속 상태에서의 보석을 신청하면서 아프다, 급사 가능성이 있다, 기저질환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 그러니까 예전에 몸이 안 좋았었고 기저질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술 같은 걸 받는 과정에서 급사할 수도 있다라는 건 보석 신청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코로나는 19에 확진은 됐지만 증상이 악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건강하다라고 해서 예. 저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좀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몸은 대단히 좀 이렇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질환이 필요할 때는 나타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예. 글쎄 의학적으로 좀 연구 대상인 것 같은데요. 음모론을 계속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거. 그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광훈 목사 쪽 입장을 보면 예. 그 정부가 이 사랑제일교회 신자도 아닌데 네. 마치 확진이 되면 사랑제일교회 신자가 확진됐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누적 확진자 수 중에서 어느 정도가 사랑제일교회 관련인지 정확하게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때 사실은 좀 더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좀 질문을 하자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 전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정확하게 방역 당국이 명단을 확보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단 확보를 위해서 지난 어젯밤에 갔다가 밤샘 대치를 하고 결국 확보 네, 못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뭐 취재진들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네. 어제 이 경찰하고 이 성북구 그다음에 방역 당국이 함께 이 성북구 그 사랑제일교회 쪽으로 네. 그 교인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신도분들이 그 교회 문 앞을 계속 지키고 있어서 예. 결국은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그 신도 명단도 지금 제대로 입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방역 당국에서 밝히기로는 이 수사 당국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네. 신도 명단을 입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 대구 경북 당시 그 신천지발 감염 확산 때 보면 조금 초기에는 이렇게 명단을 감추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다가도 국민적 비판이 일어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것과도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왜 명단을 안 주려고 하죠? 지금 그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자신들이 굉장히 탄압당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런 네. 모양새를 굉장히 취하는 모습이에요. 일부러 그걸 보이려고 하고 네네. 있습니까?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합이라는 그런 거를 지향해야 하는데 네. 그런 모습보다는 저쪽은 나쁜 편, 우리는 착한 편에서 우리는 지금 탄압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도 명단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예. 사실은 지금 전 국민적인 위기 상황을 같이 좀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명단을 안 주는 상황. 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예. 이제 신천지 때와 또 비교를 하자면 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종교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정광훈 목사 측이 거의 정치인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현 정부를 향해서도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왜곡됐다. 이걸 또 공적인 어떤 정치 영역에서 얘기해도 될까 싶은 식의 주장들을 좀 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역과 관련해서도 지금 방역 독재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치료시설 만든 걸 가지고 강제 수용소를 만든다든지 이게 뭔가 그러게요. 종교와 정치가 막 좀 이상하게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니 정부에 대해서 협조를 또 안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부나 사회체제를 불신하면서도 영장을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영장에 대한 뭐 시스템을 믿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영장을 가져와라는 게 아니라 네. 영장 없이는 아예 우리는 이 협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 지금 현재 이 감염법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역학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강제 역학조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공권력이 그냥 들어가는 걸 막게 되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자면 그 막는 것 자체가 방해행위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당국에서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되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영장이고 그나마 이 영장을 하게 되면 이 역학조사를 강제적으로 한다 그래도 이 교회 측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있어야 뭐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영장을 가져오면 그렇게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하. 반대하는 입장에서 영장 가져와라는 얘기를 한 거지 협조하기 위해서 영장 가져오라는 얘기를 한 건 영장 아닙니다. 믿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예, 예. 아, 네. 예, 방역 당국은 자신이 사랑제일교회 신도이거나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면 즉시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